그런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ISO에서 정한 2022라고 하는 문자 코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형이 이것에 부합하지를 못해요.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우리나라 코드가 국제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 ISO 2022이 통신과 관련된 있는 규격이에요. 문자 코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합형이 부적합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처음에 조합형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 뒤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완성형 형태로 하자. 완성형 형태라는 뭐냐면은 초성, 중성, 종성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히읗 이게 모두 1172자니까 뭐 우리 15비트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이 15비트를 모두 차례대로 요 1을 표시를 해주고 00000000000000 이거를 가로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코드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국가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초성, 중성, 종성의 개념은 없어졌지만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글자는 여기다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됐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완성형 문자 코드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나라가 한글만 쓰는 게 아니고 한자도 쓰지 않습니까? 한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셈이 약 반 완성형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한글 2350자, 한자 4999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코드 체계를 만들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한글이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2350자로 하게 되면.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글을 다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형 문자 코드 체계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알파 뉴메릭을 위한 영숫자에 대해서는 아스키라고 문자 코드가 7비트로 시작을 했지만 적용할 때 IBM이 8비트로 하면서 8비트로서 알파 뉴메릭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게끔 했다. 1바이트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글자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2바이트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 문자 코드는 2바이트다. 그리고 2바이트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조합형을 쓰다가 국제 표준의 통신 규격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완성형으로 다시 변화를 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다? 한글 완성형 문자 코드를 지금 현재 국가가 채택을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한국이 그런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는 한자가 어디 한글 숫자만큼 되겠습니까? 훨씬 넘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히라카나, 가다카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글의 음소와 비슷한 형태의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걔네들도 한자를 써요. 결국은 이 아시아권에 있는 이런 나라가 모두 문자 코드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2바이트로 일단은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권 말고도 뭐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자기들 알파 뉴메릭으로 할 수 없는 형태의 문자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의 얘기죠. 그 다음에 영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키가 씨앗이 돼 가지고
유럽의 같은 경우에 뭐 우물아우트라든가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은 그 각 나라마다 조금씩 변화를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큰 범주에서 나서기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 존에 있는 이런 그 한국, 대만, 일본에 있는 글자와 그다음에 영숫자를 같이 표현해 줘야 되는데, 자, 이 반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글자만 표현해 갖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 이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이 점점 개발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주도가 대부분은 사실은 초기에 미국이었었습니다. 유럽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있는데 얘네들은 미국에만 물건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록스라는 회사도 있네요. 근데 그 미국이라는 회사만 만들고 파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대만에도 팝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해요? 한국용, 대만용, 일본용.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버전을 다르게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닉스라는 OS도 누가 만들어 파는 건 아니지만 이 유닉스라는 OS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각 나라의 표준에 존중해서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불편하니까 문자 코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할까요? 아니요. 얘네들이 해요. 이거를 팔기 위해서 얘네들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전 세계에 있는 문자 코드, 여기 뭐 이집트도 있고 태국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문자 코드를 하나로 만들면은 어떨까? 뭐 우리가 하나로 한다, 유니파이라고 그러죠. 하나로 문자 코드를 만들면 어떨까? 우리 영숫자는 몇 개 안 되니까 2바이트 쓰니까 2바이트로 해볼까? 뭐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이 나라의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겠습니까? 이 각각의 회사들은 이 코드 기반으로 새로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의 통일된 문자 코드가 있다면은 그걸로 만들면은 한국도 그냥 소프트웨어 버전을 따로 안 해도 되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유닉스도 따로 안 해도 돼요. 애플도 따로 안 해도 되고 한 개만 만들면 돼요. 한 개만. 제록스도 마찬가지고. 한 개만. 그리고 결국은 이런 애들이 주동이 되어서 세계 문자 코드를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하나로 만들고 뭐 어떤 모임을 갖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컨소시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얘들이 만든 코드 이름을 유니코드다 이렇게 해요. 코드를 통합을 한 유니코드다. 유니코드의 컨소시엄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미국의 회사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다 이렇게 해서 유니코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런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처음에 유니코드를 2바이트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유니코드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글 같은 경우에는 1172자 같이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일본, 중국, 한국, 한자 쓰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대만은 중국에 이렇게 같이 지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자권에 있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차이나, 재팬, 코리아 해서 CJK 모임을 별도로 가지게 됩니다. CJK 모임을 별도로 가지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 글자와 자국의 글자와 한자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표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유니코드나 그다음에 국제 표준화 기구에다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